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화가 아예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니다. 여러분, 요새 화 많이 나시나요? 네, 저 옛날에는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는 거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정법 공부의 힘인 것 같아요. 네, 화가 안 날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는 왜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화가 나신 일이 있다면 왜 화가 났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누군가 말을 안 들었나요? 아니면 누군가 돈을 안 갚으셨나요? 네. 화가 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아니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화가 나지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이야기 한번 같이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화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살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화도 스승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치밀어 오르는 정도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2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아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우리가 화를 사귄다고 하지요. 사귄다는 것은 임시로 내가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전혀 안 나게 하려면 또 화가 났더라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려면 화가 왜 나는지 그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모르면 화는 첨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리를 알고 나면 화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는 왜 나느냐? 상대가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화가 나죠. 이때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지금 상대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왜 하고 있는가를 잡아야 합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내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했지만 옳지 않게 살아온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살았던 것들이 적은 양이지만 조금씩 나에게로 와서 에너지로 쌓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소멸되지 않고 이 세상에 정확하게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양이 쌓이게 되고 어느 정도 쌓이면 물리가 일어납니다. 물리가 일어날 때 어떤 상대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말, 흉스러운 말로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만 들어오지만 이런 것을 모르고 계속 무시하고 가면 양이 더 크게 쌓여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하고 엄청나게 화를 낼 수밖에 없게 아주 자제력을 잃어버릴 만큼 쌓이고 여기서 더 쌓이면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해주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작을 때 알려주는 것이지요.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어려워요, 상대가 어려워요. 상대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내가 어렵지, 상대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나의 어려움이 몇 퍼센트이고 말하는 상대의 어려움이 몇 퍼센트이냐? 3대 7의 법칙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욕을 듣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화가 나면 화를 내는 나는 70%의 잘못이 있는 것이고 상대 또한 30% 잘못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달하는 상대도 까딱하면 나에게 봉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나만큼은 화가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치 못했던 것이지 대자연의 법칙은 정확하게 운용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화나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뭔가 잘못 살은 것들이 조금씩 녹아 쌓여 있구나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챙길 수 있을 때 내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남이 나를 욕한다고 자꾸 화를 내고 있으면 더 엄청나게 화내야 될 일들이 닥쳐옵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한다면 그런 역할을 하러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습관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날 수 있지만 빨리 정리하여 그 상대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당장은 어떻게 고마워하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진정되고 나면 상대를 욕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상대를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대를 계속 욕하고 탓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됩니다. 대자연이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지 않지만 여기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자꾸 그 상대를 탓하고 내 잘못을 못 느끼면 엄청난 것이 몰려와서 나를 때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많은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가 갈 것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래 화가 좀 났겠구나. 그러면서 상대가 이해될 때는 제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가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났겠구나로 끝내면 내 공부는 안 된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면 비록 지금 상대에게는 안 했더라도 어딘가에 조금씩 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원리를 알고 나면 화가 났다가도 조금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스승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면 이것을 상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의 나쁜 버릇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만져보아야겠다. 이러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자세 때문에 이제부터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지 않고 신들이 나를 돕기 시작하고 대자연도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내 삶이 좋아져야 되지 자꾸 나빠지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화를 내고 나면 지금은 내가 좋아진 것 같고 화가 안 쌓이는 것 같지만 더 크게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쁘게는 안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 잘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만 해도 스스로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욕하는 자는 항상 정확하게 어려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고 남 흉보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내가 상대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어지지도 않은 권한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대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을 조금씩 더 뺏겨버리는 이런 꼴이 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을 분류하면 깔끔한 사람, 좀 허접한 사람, 그리고 눈치나 재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는 부지런한 사람, 잘하지만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갈등 해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둘이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명이 있으면 좀 더 복잡해지고 10명이 있으면 한참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소질이 있고 저마다의 특기가 있고 저마다 장점과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게으르다 해서 쓸모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 쓸모 있는 짓을 합니다. 이것을 장점으로 쓰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게으른 것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들어보면 사람이 좀 많을수록 그렇다고 했죠? 그러면 단체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일에 단체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도 넘치도록 게으르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 못 있고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대 7의 법칙으로 일어납니다. 30% 게으른 것 가지고는 떠나지 않습니다. 60% 게을러서 목에 꽉 차도록 보이는데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에서 기운적으로 따져서 70%가 넘었다. 이럴 경우 그 사람 스스로가 떠날 일이 생깁니다. 누가 잘못을 해도 잘못하는 것에는 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30% 잘못은 그 주위에서 해소해도 될 만한 힘입니다. 그런데 70%가 넘어서면 거기서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뽑혀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지런하기만 한다고 해서 뭐든지 잘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하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원이 될 때는 이런 구색 저런 구색을 맞추어서 거기다 놓아두고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을 안다면 내가 조금 일을 많이 해서 손해본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저 사람이 필요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만한 몫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것 하나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다 묻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밉상스럽게 고운 말도 안 해서 더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싫은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화가 나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안 한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공부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더 쌓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나에게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못한 점이 있는가? 뭐지? 뭔가 내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이 들어있어.
이것이 자꾸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어째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으로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자연에서 상이 내려옵니다. 만약 시간이 3일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을 탓하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대자연이 돌아앉아 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서 나에게 약으로 쓴다면 나는 건강해지고 힘이 솟게 되지만 이것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쫓아내면 힘이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최고 약점은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남이 하는 행동을 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남들 일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나 잘하라고 말들 하죠? 나만 잘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식되고 없어집니다. 내가 잘 안 하고 있으니 내 앞에 이런 것이 자꾸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맨날 어려운 사람끼리 몰려 살고 지지배배 잘 짓거리는 사람은 그렇게 자꾸 모이고 남 탓하는 사람은 탓하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무리가 모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 탓을 많이 하고 있는 무리 속에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같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리에 섞여서 같이 끄덕끄덕 해주면 이것도 같이 노는 것이 되고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든 가게 되면 먼저 남 탓을 많이 하는 곳인지 아니면 남 칭찬을 많이 하는 곳인지 이것부터 먼저 보아야 합니다. 무리가 남 탓하는 소용돌이에 있다면 외롭더라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범이 되어 억울하게 같이 맞게 됩니다. 이런 것이 분별력입니다. 내가 아주 맑고 좋은 물에 섞여서 3년만 있으면 저절로 맑아지고 탁한 물에 3년 있으면 나도 탁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어렵게 내버려 두세요.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워져 보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대자연이 굉장히 어렵도록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남 탓을 못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남 탓을 합니까? 그리고 남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대자연으로부터 혼나는 중이니까 크게 혼나서 빨리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나와 버리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화가 아예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셨습니까? 화를 낸다라는 것은 그쵸, 여러분? 상대방이 무언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상황이 뭔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나는 다 잘했고 나를 화나게 한 뭔가가 사람인지 아니면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무엇인가가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러한 마음이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가 마주쳐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집합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상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상대를,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만 상대가 그러면 아니면 또 상황이 이렇게 나에게 더 좋은 쪽으로 바뀌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어거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싫다는 사람을 내가 좋다는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존중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거나 어떠한 그 사람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자신뿐입니다. 내 자신을 좀 더 바르게 그리고 좀 더 빛나게 갖추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플러스 노트 제2권입니다. 말하니 진정, 여건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